여러분, 요즘 부쩍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으시죠? 이대로 월급만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건가? 은행 잔고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지? 요즘 나만 빼고 다 돈 번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 진짜 나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돈에 대해, 투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절대 탐욕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떤 불편함, 위기감, 그리고 결핍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불안했던 감정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와 돈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진짜 이유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월급은 오르는데 잔액은 그대로일 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연봉도 조금씩 오르는데 왜 통장 잔액은 늘 그대로일까요? 저도 이걸 20대 후반에 처음 느꼈습니다. 분명히 월급은 들어오는데 뭐 했었는지는 모르겠고 자산은 하나도 쌓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명목임금은 연평균 3.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도 연평균 3.2%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월급은 오르긴 했지만 물가도 똑같이 올라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급여가 물가를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실질임금입니다. 특히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러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게 돈 공부와 재테크를 진지하게 시작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만 더 많이 벌면, 어떻게든 벌면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입이 조금씩 늘어도 통장 잔액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생활은 예전보다 더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돈을 버는 것, 모으는 것, 쓰는 것, 불리는 것. 이 4가지는 전혀 다른 능력이라는 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내 생활에 어떻게 흐르고 남고 쌓이는가를 깨닫고 건강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 대금이나 고정비로 다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는 과소비나 즉흥적인 지출만 반복한다면 아무리 수입이 들어도 자산은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넘어가면 그 구조는 쳇바퀴처럼 평생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흐름과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재테크가 아니라 돈 흐름의 재설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이 먼저 투자로 성과를 냈을 때인데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럼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나도 거기 넣었어야 되는데, 아, 나도 그거 살려고 했었는데, 아, 거기 투자했으면 5배인데. 우리는 이런 감정을 포모라고 부르죠. 놓칠까봐 불안한 감정. 사실 심리학자 페스팅어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괜찮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잖아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게다가 요즘은 SNS로 남들 투자 수익 인증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뭐 3배 벌었대, 누구는 엔비디아 사서 10배 먹었대, 이런 말들에 더 쉽게 자극을 받게 되죠. 실제로 찰스 슈왑의 2024년 현대 자산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Z세대는 평균 19살부터 투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건 기성세대보다 16년이나 빠른 수치입니다. 한국 MZ세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자극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계기로 처음으로 진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감정이 바로 투자 공부의 도화선이 되는 순간인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더 빨리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공부를 시작했느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직장이 흔들릴 때입니다. 회사에 변화가 생길 때, 회사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플랜 B를 생각합니다. 회사 동료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고 내 연봉이 깎이고 이직이 뜻대로 안 될 때 그제서야 처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나는 내 수입의 100%를 이 회사 한 곳에만 걸고 있었구나.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6.3년입니다. 정규직은 8.6년입니다. 즉 6개에서 8년 안에 언제든 우리 모두 직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나면 수입 다각화, 투자, 사이드 잡, 자기 사업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자산 증식 이전에
앞으로 삶의 생존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생계의 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시스템 재설계인 거죠. 직장이 사라져도 수입은 사라지지 않는 구조. 누가 내버려둬도 성장할 수 있는 나만의 엔진. 그걸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이 가장 이성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 노후, 부양, 교육비 때문에 현실이 무섭게 다가올 때. 30대 후반, 40대, 50대가 되면 어느 날 정말 갑자기 현실이 확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은퇴가 다 돼서야 깨닫게 되죠.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전화, 아이 유치원비나 초중고 사교육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이거저거 합치다 보면 1년에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도 100만 원까지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2023년도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초중학교 자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원인데 자녀 한 명당 연 516만 원, 두 자녀라면 1천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연평균 진료비는 약 543만 원인데 전체 평균이 219만 원이거든요. 결국 한 2.5배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제서야 처음 깨닫습니다. 아, 이대로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 알게 돼요.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는 건 단지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일이라는 걸요. 결국 재테크의 본질은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 준비. 단순히 얼마를 모을까가 아니라 언제 어떤 지출이 찾아올까? 그 지출을 감당할 구조가 지금 내가 만들어져 있나? 이 질문들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복리는 그냥 돈이 늘어나는 마법이 사실 아니라 지금 10만 원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내 미래에 10년 뒤 발생하는 1000만 원짜리 비용을 피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복리는 미리 움직인 사람의 편만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빨리 투자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구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내가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없다면 월급이 끊기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실행하는 재테크는 부자 되는 법이 아니라 내 가족과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구조가 있어야 누군가 아플 때도, 아이의 내일이 걱정될 때도, 은퇴가 코앞에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재테크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신호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공부를 시작하게 된 진짜 계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중반까지는 돈 그냥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모른다는 이유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권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 벼락처럼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패턴을 깨야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돈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쓰고 남은 돈 있으면 저금하고 만약에 남은 돈이 없으면 그냥 다음 달 월급도 기다리고 계획 없이 남으면 저축하는 방식으론 절대로 자산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완벽한 투자자는 아니고 완성된 시스템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당신은 벌고 있는데 늘 불안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서 조급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어떤 상황에 있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조언은 돈과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 당신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가진 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단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택이지만 돈 공부, 투자 공부, 재테크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기본기니까요. 지금까지 밸류점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